만약에 이 방법을 배워두시면 80% 정도는 집에 고장난 제품들 고칠 수 있습니다. 전기를 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마 신발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공부할 때 구매했던 이 만능 테스터기 있습니다. 이 만능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회로의 문제를 검출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짜잔! 또 나타났습니다. 제가 분리할 때로 분리했던 그 메인보드인데요. 이 메인보드 이게 고치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전원은 들어가는데 켜지지 않는다,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랑 아예 애초에 전원조차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스터기를 사용을 하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안에서 어떤 부품에 고장이 났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을 배워두시면 전자 쪽에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80% 정도는 집에 고장난 제품들 고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현미경 되시면 고칠 수 있어요. 메인보드도 고칠 수 있어요. 거짓말 같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테스터기입니다. 여기에 뭐 DC나 AC 전압부터 시작해서 저항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자 쪽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이 벨 테스터 쪽이거든요. 이렇게 두 접점을 쇼트했을 때 소리가 나는 게 전부냐?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이렇게 접점을 쇼트했을 때 이곳에 저항값이 같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반응 속도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보셨나요? 다시 한번. 네, 삐 소리가 나고 0.5초에서 1초 정도 있다가 화면에 값이 출력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측정할 때 메인보드에 있는 값을 볼 때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쇼트 값이 대부분 어디냐고 판단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저항 값이 저항이 없다라고 했을 때가 쇼트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벨 테스터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좀 애매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쇼트가 났을 때냐, 저항 값이 특정 값 이상일 때 소리가 나느냐, 이제 그런 차이인 건데, 그런 점에서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전기 측정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저렴한 값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제품이었습니다. 사실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좀 큰 형태의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상당히 매력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켠 상태에서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전압을 측정하는 모드고요. 다시 자, 이렇게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는 벨 테스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마이너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런데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일반적으로 요런 단자 부분의 은색 부분은 마이너스거든요. 이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측정을 할 때는 이 마이너스 프로브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로 보게 되냐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이 캐패시터, 저희가 이제 일명 말하는 콘덴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품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흔히 보게 되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부품이고요. 노란색으로 양쪽에 극성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있는 제품이고, 이런 것도 이제 콘덴서 종류죠. 요것도 이제 색깔이 있는 부분이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단에다 연결을 해놓고 저희가 요 두 개 극성이 있는 부품들 다 하나씩 다 일일이 찍어보는 겁니다. 찍어보면은,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찍어보면, 네, 거의 반응 속도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네, 바로바로 나옵니다. 00일 때는 쇼트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제 그 외에 이렇게 값이 나오면 0.4364. 네, 그러면 이쪽으로는 네, 전기가 아직은 흐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요 플러스 단을 이렇게 마이너스에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체크를 했을 때, 네, 한쪽 다리에는 무조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단자 같은 데 연결이 돼 있어서 뭐가 또 연결이 되는 그런 회로를 제외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찍어 보시는 겁니다. 반응이 빠르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캐패시터, 네, 이 제품에 문제가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지금 소리가 나는 걸 찾았죠? 몇 분 걸렸죠? 제가 본격적으로 체크하고 나서는 10초가 안 걸린 것 같은데, 자, 이 부분 보시면 보세요. 자, 둘 다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요 나사단은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단이겠네요. 그죠? 근데 플러스 단에서 지금 현재 소리가 납니다. 쇼트가 나고 있어요. 이 상태까지만 찾으시면 여러분 70%는 다 찾은 거예요. 나머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 나는 곳은 다 고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가 데이터 복구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띠띠 소리 난다고 이걸 다 뜯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 회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회로에 예를 들어서 3.3V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대부분 다 공용입니다. 이 메인보드에 공급되는 3.3V는 모두 쇼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고장이 났길래 이런 소리가 나느냐? 정말 간단합니다. 이곳에 저희가 약 1V에서 3V 정도의 전기를 직접 인가를 해주면 고장난 부품에서 발열이 납니다. 지금 제가 작업장에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멀티미터는 사용하지 않고 이 테스트를 한번 작업볼게요. 플러스 쪽 프로브를 여기 마이너스 쪽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프로브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소리가 났던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양쪽 다 소리가 나죠. 이 캐파시터는 이제 원래는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한쪽만 나야 되는데 둘 다 나고 있어요. 그죠? 제가 지금 이 플러스 프로브를 마이너스 쪽에다 연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보세요. 이 캐파시터는 지금 보면 한쪽 면이 색깔이 칠해져 있죠. 색깔이 있는 쪽이 뭐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이 플러스가 이쪽으로 해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이 없는 곳은 내 안에 이제 선이 없다는 뜻이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진한 색깔이 색이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세 개가 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세 개가 다 고장났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회로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이제 몇 볼트인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2.5라고 돼 있죠. 동작하는 이제 2.5V 용량이기 때문에 이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회로가 현재 다 쇼트가 나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느냐? 간단합니다. 전기를 직접 이쪽에다 인가를 해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PS1200A 이걸 이용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있는 납도 고온 납이에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점프선 하나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플럭스를 좀 살짝만 발라주시고 이렇게 인두로 짜잔 납을 덮어주겠습니다. 네, 녹는 점이 이건 좀 높나 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 400도까지 올려놓겠습니다. 400도. 자, 이제 확 되겠죠? 그쵸? 되면 바로 녹죠. 칼팁이에요. 자, 이렇게 살짝 녹여놓고 저희가 이제 점프선 하나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점프선 하나 연결을 해서 연결되라. 짠, 끝났습니다. 자, 연결을 한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해서 전원을 연결을 해줄 겁니다. 아까 동작 전압이 2.5V였으니까 저희가 한 2.5V, 그 회로에는 2.5V 정도는 걸려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2.5V를 걸어놓고 DC 전류를 그대로 인가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이쪽에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를 연결을 하면 파워 서플라이가 어떻게 될까요? 쇼트 값이 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딱 보셨나요? 쭉 올라가죠. 이렇게 전류 값이 확 올라갑니다. 이제 이거는 쇼트가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로에서. 이 상태까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메인보드 어딘가에서 발열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열이 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는 열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열 적외선 카메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넓은 애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손을 대보고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이렇게 화상을 입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진 않지만 이거 뜨겁다 싶을 정도까지 온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살짝 올려도, 이렇게 올려놓고 찾다 보면 또 이쪽이 아닌가? 돌려볼게요. 네, 여러분, 이쪽 근처에서 발열이 납니다. 발열이. 그러면 자, 짜잔, 떼야지. 여기서 빼야겠다. 자, 발열이 난다는 건 뭐냐면 이쪽 근처에 회로가 뭔가가 쇼트가 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쇼트를 어떻게 찾느냐?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스프레이식으로 나와서 열이 이렇게 가해지면 녹아내리는 형태도 있는데, 저희가 가장 올드하게 사용하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송진이에요, 여러분. 그럼 송진을 이용을 해서 이곳에다가 송진 가루를 살짝 도포를 해준 다음에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열 체크할 때 이렇게 온도가 늦게 올라가는 인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 팁이거든요. 이제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사실은 이제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온도가 너무 늦게 올라가니까 실제로 하다 보면은 완전히 납이 떡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송진을 녹여서 도포할 때 주로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일단은 온도를 저는 350에서 400도까지 올려놓고요. 이게 다 올라가면 이 연기 별로 안 좋습니다. 맞지 마세요. 송진이 좀 묻어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회로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 주면 PCB 쪽에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걸로 찾아야 되니까 한번 여기다 전기를 인가해 보겠습니다. 전기를 넣겠습니다. 잠깐. 전기를 더 높여볼까? 3.5V까지. 네, 보셨습니까, 여러분? 전기를 살짝 높이니까 지금 뭐가 하나 타 들어갔죠? 보이세요? 눈에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는 이 녀석! 이것 때문에 현재 이 회로가 오류가 난 겁니다. 그러면 자,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밀어내듯이 자, 밀어냈습니다. 여기는 뭐 접점을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원래 위치로 돌아와서 자, 여기였죠. 이 상태로 돌아와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프로브를 마이너스에 갖다 놓고 아까 가운데 소리 나던 애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띠 소리 나던 그 문제점이 현재 해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리가 나지 않죠?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추가적으로도 고장난 곳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아까 쇼트가 났던 부분은 찾아낸 거예요. 두 군데 이상 중복돼서 고장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메인보드 어떻게 됐다? 수리가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메인보드는 이미 CPU랑 다 빼가지고 저희가 소형 컴퓨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저희가 부품용으로만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테스터기를 활용을 해서 고장난 부품을 정확하게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뭐 이런 메인보드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들 중에서 적지 않은 전자제품들 메인보드 고장났다고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작은 소자들이 고장이 나서 발생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전문 제품 하나씩 보유하고 계시면 이쪽에 취미생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인두기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저가 제품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고점에 올라올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구매 링크는 제가 저번에 알리익스프레스 행사할 때 밑에다가 달아놨었는데 한 번 더 걸어놓을게요. 그쪽에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도움되신 분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